네, 오늘장 랭킹 5 시간입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마음이 좀 많이 무겁지만 이슈와 함께 전략 고민 저희는 해봐야죠.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힘이 이마저도 많이 빠졌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기대감을 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로 이제 가나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건설주인데요. 지수 상황 본다면 지금도 선전하고 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호재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살짝은 지금 아쉽기도 한데요. 서서히 그럼에도 관심을 가져갈 영역은 맞는지 건설주 궁금합니다. 규제 이슈 풀린다라는 게 국내 모멘텀, 해외 수주 모멘텀을 안고 있는 자리긴 한데요, 대표님. 네, 안고 있으면 좀 세지 그랬어요. 네. 아침 정도만 유지만 해줬어도 그죠? 네. 시장 안 되니까 같이 가라앉으면 네. 좀 억울한데요. 네. 근데 그나마 건설주를 바라볼 때 저희가 그랬었죠. 어떻게 이거 안 된다가 너무 많았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상황 쪽에서 금리 인상하는데 건설주가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부분부터 거기다가 원자재 가격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아파트를 지어도 이게 돈이 되겠느냐라는 쪽에서 수익성 안 되니까 그냥 일단 스톱 뭐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다가 네. 그런 상황 쪽에서 그 주가도 먼저 소외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먼저 빠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이제 대형주도 건설주 쪽에서 알만한 건설주 실적 대비 지금 주가 수준 보게 되면 5배는 기본입니다. PR 5배. 네. 네. 그리고 뭐 PBR 따지면 0.5배 기본이고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거 좀 뭐 건설사 망하나?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모멘텀만 나오면 움직여 볼 만도 한데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약간씩 움직일 만한 모멘텀들이 나오죠. 네네. 네, 그런 쪽에서 가장 크게는 국내 내수 쪽으로 봤을 때 대표적으로 이제 약간 부동산이 좀 휘청일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죠. 지금 자산이라고 했을 때 네. 저희가 자산 이게 다 이게 타격받고 좀 속된 말로 작살났고 네, 이런 토막토막 난 상황. 네, 이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남은 거 뭘까? 이제 부동산. 여기가 희망이다라는 관점에서 다시금 이쪽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 그러면 예. 어제 가격 메리트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메리트로도 움직일 공간은 있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게 문제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싼데 뭐 변화가 오겠느냐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아까 내수 모멘텀 쪽에서는 이런 그동안 규제가 했던 부분을 풀게 만드는 현상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지역별로 조금 좀 취약한 지역들을 투기 지역에서 해제하기 시작했죠. 네, 풀어줬죠. 네, 요게 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부터 분위기 봤다가 아마 이 부동산 가격이나 이 심리 따라서 움직일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또 다른 지역들도 돌아와서 이제 서울까지도 이제 규제를 해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갖는 게 아니냐라고 네. 하게 되면 약간 건설사 입장 쪽에서는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런 쪽이지만 부동산 가격은 원래 규제할 때가 세고요. 규제 풀어주기 시작하면 좀 이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모멘텀으로 강력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트레이딩 영역에서 그 영역 안에서만의 흐름을 기대감을 낮추고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네. 내수는 그렇다고 치고 해외 쪽이죠. 네. 해외 수주 관련된 쪽에서 일단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중동 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돈을 이만큼 벌었습니다. 그렇죠. 고유가로 부자가 됐죠. 그렇죠. 그것도 한 2년 만에 갑자기 돈이 확 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사우디아라비아 증시 투자해야 되겠. 네.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러면 대체로 그 아이디어를 가져가 본다면 네. 그래도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쪽은 건설 일단 계산이 나오는 걸까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약간 기대감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네옴시티 관련된 쪽에서 사막의 도시를 뭔가 쫙 바꾸겠다라고 네. 하는 영상 보셨나요, 이거? 이거 그리고 예산이 우리나라 한 해의 예산을 넘는다고 하니까 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는 잠깐만 돈 없나 싶어서 이제 이거 투자할게. 한 요 정도죠. 이 정도. 네. 예,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기대감들은 상당히 커지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삼성물산, 현대건설이 수주를 먼저 하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 이게 연결돼서 변화는 나올 순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말 그대로 이제 해외 쪽에서 수주가 나오게 되면 좀 달라지겠지라고 하는 분위기인데 막상 나와야 되겠죠. 그런 쪽을 보게 되면 여기 기대감은 꺾이지 않았다. 네. 라는 쪽에서 싸니까 움직인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그래도 해외 건설의 강자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네. 계속 자리 한번 보고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한미글로벌이죠. 그래도 건설 쪽에 SCM이라고 하는 일괄 체제, 특히 뭐 감리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관련된 체계를 다 서비스하는 회사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관심은 좀 높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멘텀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시장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지수 상황 잠깐 볼까요? 계속해서 바닥을 찍고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오늘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좀 의문인데 2300선도 지금 무너졌고요. 730선과 거리를 더욱더 멀리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일단 보면은 다음 이슈에서 조금 더 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버팀목이라고 생각했던 자동차주의 탄력도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지수 이렇게 되다 보면 IT 2차 전지 흔들리는데 여기도 물음표라면 지수 시장과 연관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기아차에 대한 시선도 지금 이런 지수 상황이라면 대표님 네. 바꿔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수가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 섹터도 영향을 받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하락하는 이런 위축된 상황이어도 이제 개별 기업 단위나 네. 아니면 업황 단위로 보게 되면 그렇게 실망해야 될 단계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 오히려 지금 기업들 쭉 실적 발표가 대기하고 있는데 네. 이쪽에서 실적을 발표했었을 때 그나마 좀 나을 수 있는 섹터 이걸 찾는다라고 되면 그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 뭐 이런 단의 이제 실망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의 변화가 되지 않나라는 쪽에서 이 현대기아차의 변화는 조금 눈여겨 볼 필요는 있겠지만은 네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개별 기업들의 성과가 나온다고 해서 지수에 어떤 영향을 크게 미치기도 아직은 좀 힘든 상황들이겠죠. 그래서 아마 실적 흐름들 보면은 네. 지금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는 변화가 이어지지 않나라는 쪽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지수가 안 좋다 보면 저희가 악재를 대표님 끌어당겨서 반영도 많이 하잖아요. 네. 현대차 관련해서 오늘 파업 투표가 진행이 되고 늦은 밤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오늘 수급상 보면 외국인 쪽에서의 좀 파는 움직임도 조금 나와서 우려가 되거든요. 이 파업 이슈에도 더 민감하게 지금 오후장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네, 파업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파업 관련된 쪽이 주가를 또 미는 네. 요인들이 되겠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조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생산 가뜩이나 생산이 지금 빨리 이루어져야 될 텐데라고 하는 생각도 있는데 지금까지 노조 파업 관련된 거는 현대기아차 입장 쪽에서는 약간 상수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강성하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주가의 할인 요인으로 자리를 잡았었죠.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도 만약에 또 그런 파업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주가는 일시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큰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또 매수 기회를 찾는 게 맞지 않나. 항상 파업 관련된 쪽은 단기적으로는 발목을 잡았어도 어차피 그렇다고 일 안 하겠다는 게 아니죠. 회복력을 보일 수 있다. 네, 끝나게 되면 또 다시 펀더멘탈 쪽으로 돌아갈 테니까 그의 흐름을 보게 되면 오히려 매수 이런 장에서 매수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근데 조금 더 확인을 해야겠지만 네. 그래도 해소가 안 되는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는 정리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바라보는 게 더 나은 매매가 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그중에서 또 최근에 그나마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 강한 섹터라고 하게 되면 이쪽 같습니다. 또 화신 SL 네. 이쪽이 그나마 같이 미국의 현지 공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증설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를 보게 되면 오히려 좀 단단한 것 같은데 네. 근데 또 이렇게 강한 종목들이 오히려 지금은 또 불안할 수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시장이 흔들리는데 얘만 버텼어? 그러면 또 물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동향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지금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가 발목을 잡고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탈중국에 대한 그 우려입니다. 붕세가 끝나서 이제 중국 편안하게 봐도 되나 싶었는데 외교적 마찰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면서 이에 대한 우려 우리 증시도 안고 있거든요. 관련된 종목군들 이어서 좀 확인해 볼게요. 자, 히토류 무기화 이 이슈는 외교적으로 궁지에 몰렸을 때 중국이 대표적으로 꺼내는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테마를 안고 있는 이쪽만 보죠. 오늘 아무래도 수급이 얇은 장이다 보니까 더욱더 급격한 변화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쪽에 대해서 조금 더 긴 아이디어를 가져가야 되는 구간인지 이 관련 모멘텀 좀 해석을 해주신다면요, 대표님. 네, 히토류 관련된 얘기 다 하실 겁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중국이 뭐 액션을 취한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뭐 단기적인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지금 나오고 있는 히토류 관련주가
히토류와 연관 없는 섹터란 건 이제 누구나 다 압니다. 네. 근데 하도 안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면 시세가 확 나는 시장 분위기를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네. 시장이 약한데 여기서 그렇다고 이렇게 가만 지켜볼 수만 없고 뭐 하나 움직이게 되면 같이 좀 그래도 뭐 이렇게 작은 종목 가지고 테마를 만드는 이런 시장이 약할 때 나오는 대표적인 맞아요. 섹터 네네.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히토류 관련된 그러니까 즉 실체는 없고 실체보다 심리적으로 약간 움직이는 게 다다라고 네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사고 팔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것 뿐이겠죠.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그래도 약간 분위기 뉘앙스가 약간 좀 이상한 게 이제 대통령이 이제 나토 회담을 갔다가 네. 오면서 나오는 이제 주변국의 반응들, 그러니까 즉 중국의 반응이죠. 네, 그렇죠. 약간 좀 과격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되면은 아마 오늘 2차 전지가 하락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히토류에 의존하는 비중이 많다 보니까 타격을 피할 수는 없다. 이것도 한몫한다는 말씀이시죠? 그것도 그렇고요. 거기다 이제 지금 2차 전지 저희 이제 전기차의 기초가 되는 2차 전지를 만들 때 보게 되면 거기서 아직까지도 네. 중국의 의존도가 80%가 가까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되면 만약에 지금 이렇게 관계가 조금 어긋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중국 입장에서 관영 매체가 보복하겠다라는 입장이고 그러면 보복을 생각보다 목을 확 죄는 이런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혹시 2차 산업, 2차 전지 쪽이 타격이 아니겠느냐 안쪽에서 나오는 이런 변화들. 그러니까 또 중국에 진출한 회사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의류라든가 그렇죠. 뭐 또 이런 몇몇 섹터들의 동향들이 약간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여파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은 일단 뭐 조심할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바로 연결해서 저희 2차 전지 이야기로 풀어가 볼게요. 악재가 많이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셨던 히토류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지금 보유자분들은 많이 당황스러우실 자리일 것 같거든요. 네. LG 엔솔이 촉매제가 된 것 같은데 이게 단일 요인은 아닐 겁니다. 지금 자리에서 셀, 양극재, 음극재 다 떨어짐이 급격합니다. 어떻게 지금 봐야 될까요, 대표님? 솔직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처음 시작은 네. 중국의 CATL과 BYD가 쭉 움직이면서 단기간에 급등하다 보니까 거기서 우리도 2차 전지 쪽 움직여야지 그러면서 같이 움직였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중국에 관련된 쪽은 고점에서 그래도 지키고 있는데 왜 우리만 이럴까요?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 중국은 자국에서 원자재 조달이 되는데 우리는 의존도가 높다? 아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해 부분들이겠죠. 주셨던?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반영되고 네. 게다가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은 마지막 희망이고 보루였습니다. 저희들한테는. 네. 근데 이런 쪽에서 이 섹터까지 꺾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여기까지 차례가 들어왔구나라고 네. 하는 시장 전반적인 위축에 대한 또 하나의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분 거기다 또 지금 이렇게 밀렸을 때 네.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좀 저희가 워낙 2차 전지 섹터는 기존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밸류가 비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단기적으로 충격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러면 밸류에 대한 부담은 좀 그러니까 고밸류가 조금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전혀 훼손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들 이거를 바라보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일단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지금은 이런 게 버티던 게 좀 섹터가 무너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올지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때 또 기회를 활용하는 건 좋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서 사는 것보다 어느 정도 확인되고 나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장성은 맞으나 네. 수급 변화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도 신주 인수권 상장 일정이 쭉쭉 있고 네. 그리고 LG 엔솔도 보호예수 물량이 좀 대규모로 풀리니까 그런 수급적인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그 전에 좀 대기하는 조금 리스크를 감안한 액션도 필요할까요? 이제 단기적으로 낙폭이 커질 때 대한 대응은 선제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보통 보면은 이게 지금 싸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신다고 하더라도 단가를 낮추겠다, 물타기 하겠다라고 네. 들어가신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이게 싸니까 덜컥 사지 마시고요. 어차피 기존에 갖고 계셨던 게 지금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단가를 낮춰야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바로 저점이겠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10주만 사보시죠. 그러면 네.
2차전지 성장성에 대해서 뭐 큰 손들이 의문을 가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가는 것이고 성장성에 대해서는 대표님은 아직까지는 O 이렇게 정리가 그렇습니다. 될까요? 다만 네. 타이밍은 기다려보자. 그렇습니다. 신중하게 저희 타이밍 기다려보자라는 전략까지 받아봤습니다. 마지막 랭킹 볼게요. 전자결제 관련주를 저희가 마지막 랭킹으로 뽑아봤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최근에 쏠림이 심하잖아요. 네. 이렇게 애플 관련해서 전자결제 관련주로 싹 몰렸다가 많이 빠집니다. 이런 테마 섹터에 대한 관심을 지금 장에서는 가져야 되는지 대안이 이것뿐인지에 대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대표님. 워낙 시장이 어려워서요. 이쪽까지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게 참 애플이 한국에만 이걸 풀어줬다라고 네. 했었을 때 생각보다 참 좀 엄청난 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왜 지금 그 애플이 이렇게 했느냐를 중요한 것보다 약간 실험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쪽 해보자. 그렇죠. 그동안까지는 모든 앱이 그 앱스토어에서 나와서 이제 결제하기 시작하는 맞아요. 이런 네. 쪽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거를 외부 허용도 외부적으로 결제도 허용해 준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이거 지금까지 그 안에 들어가서 앱을 개발해서 또 이렇게 활용하게 되는 이런 개발사들은 오히려 지금 밖에서 하게 되면 수수료 한 5%밖에 안 내고 지금 애플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한 25% 30% 내게 되면은 이게 오히려 또 수익성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겠죠. 네. 기대감은 높은데 이걸 제일 많이 하는 회사가 게임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주의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쪽이 애플이 반쪽이죠. 네. 구글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럼 그것도 하나의 또 생각해볼 요인들이고 거기다가 이걸 통해서 그러면 얼만큼 또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여기서 또 활용하느냐라는 부분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는 높지만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전자결제 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또 결제 금액이 나오게 되면 기대감은 높지만 아직 추이는 좀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슈 다 봤고요. 원픽 들어보기 전에 지금 시장에 대한 한 줄 평을 질문 드릴게요. 지금 대표님 네. 그냥 떨어지는 칼날 같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일단 기다리는 게 최선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수정 고민 제대로 들어가야 될까요? 어떤 조언 주실까요? 하지 마시죠. 지금은 이렇게 밀린다고 하더라도 바닥에 대한 확신이 신호가 나올 겁니다. 네네. 바닥에 대한 확신은. 근데 지금 나오는 그러니까 과정은 지나가고는 있겠지만은 그런 상황이 특히 제가 보기엔 요즘 시장 하락하는 거에 먼저 봐야 될 흐름 중에 하나가 대만입니다. 맞습니다. 대만 지수가 급하게 하락한다는 얘기는 IT 반도체에 대한 하향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그를 가장 면밀하게 바라보는 국가가 대만인데 네. 최근 들어서 낙폭이 한국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2% 넘게 내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거의 그래도 구조가 유사하게 나올 수 있는 한국 입장 쪽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아직 바닥이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대응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 언제라고 네. 하는 시점인데 이거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먼저 마음이 성급해지는 것뿐이죠. 대표적으로 외국인들 안 사면 한국 증시는 오른다고 해봐야 그냥 잠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포인트를 삼으시면서 아직은 이제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냉철한 머리로 시장을 대응할 때라는 조언도 함께 받아봤습니다. 오늘 원픽은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그럼에도 저희 매수 기회 타이밍 왔을 때 고민해봐야 될 종목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원래 원픽을 하면 안 되는데요. 네. 그래도 나중에 너무 늦으면 안 되니까 그래도 관심 리스트에 저희 올려놓고자 질문 짧게 드려볼게요. 네, 그래도 건설 쪽에 대우건설 쪽을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이제 좀 타이밍은 이제 최근에 좀 올라왔기 때문에 흔들렸을 때 좀 더 보자라는 입장 쪽에서 목표가는 그래도 지난 고점대랑 연결하게 되면 6,700원대. 그리고 손절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이런 그래도- 얘기 드려봐야 도움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기다리고 서서히 관심 가져줄 리스트만 저희가 주셨습니다. 힘든 자기였지만 깔끔한 조언 들어봤습니다. 레모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랭킹5 함께 진행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